자,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병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자, 허리 통증과 함께 현대인의 이제 고질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엉덩이 통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일단 네. 이 엉치 통증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생기는지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엉덩이 통증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시고 특히 이제 연세가 들면서부터 이 증상을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원인은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화면을 보면서 원인을 좀 짚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엉덩이 통증은 이제 우리가 엉덩이라는 부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네. 엉덩이가 어딘지 모르는 분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엉덩이는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척추 질환. 네, 유명한 병이죠. 가장 흔하죠. 네, 가장 흔한 질환이고요. 그다음 고관절 질환이 있습니다. 고관절은 이제 엉덩이하고 다리를 연결하는 관절. 네, 그걸 고관절 질환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좌골신경통입니다. 요건 좀 생소해요. 아, 조금 생소한가요? 좌골신경통은 이제 우리가 좌골이라고 하는 데가 앉으면 닿는 엉덩이 부위예요. 아, 우리가 앉았을 때 그렇죠. 예, 바닥에 닿는 부위. 의자에 앉았을 때도 앉아 보시면 뭔가 엉덩이 딱 닿는 뼈 부분이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좌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뭔가 아리거나 혹은 저리거나 이렇게 통증이 묵직하게 오는 형태의 신경통을 좌골신경통이라고 하고요. 네. 또 네 번째는 이제 비교적 드물긴 한데 천장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도 조금 생소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서진 아나운서는 네. 천장관절염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천장이 어딘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역시 우리 메디컬계에 뛰어난 아나운서시기 때문에 천장관절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위에 있는 우리 천장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건 아니고 예. 천골과 장골 사이의 관절염이에요. 사실 그 좀 정확하게 짚기가 어려운 부위죠. 맞아요. 예. 이제 여기서 근데 사실 천장관절염을 얘기하면 오늘 이 시간 끝날 때까지 해결이 안 계속 되나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굉장히 심오한 병이기 때문에 골반에 있는 굉장히 큰 관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척추와 고관절 그리고 좌골신경털, 관절염까지 다양한 증상이 엉덩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 이제 척추 질환 때문인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척추 질환도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척추 질환도 다양하고요. 엉덩이 통증은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유명한 두 가지 병이잖아요. 네.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이제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엉덩이 통증만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나는 진단을 하고 오실 때 뭔가 엉덩이에 혹이 생겼나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로 아프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하시는 질문이 허리 디스크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엉덩이 통증의 원인을. 근데 이제 나는 허리가 안 아프다. 근데 왜 엉덩이가 아프냐? 맞아요. 예,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협착증 환자분들도 협착증은 다리가 저리고 막 시리고 땡긴다는데 나는 그런 증상이었고 오로지 엉덩이만 아픈데 왜 자기가 협착증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생각보다 척추 질환이 엉덩이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고 지금 여러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배우고 또 강의를 통해서 들었듯이 다른 다리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양하게 동반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네, 그걸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제 허리, 척추 질환인데 왜 엉치가 아픈가요? 질문 가장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림 보면서 왜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좀 도와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조금 이동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어떤 사진인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네, 허리를 이제 단면도를 본 건데 어쩌면 아시는 분도 있고 조금 어려워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허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구조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허리 디스크고요. 또 하나는 신경이고 그 다음은 이제 인대와 뼈예요. 네. 요 세 가지가 그냥 기본 구조물이고
그러면 이 세 가지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리에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 디스크인 거고요. 인대와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두꺼워지면 협착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 구조가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뭐 전방전이증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엉덩이가 아픈지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슬라이드를 좀 크게 보여주세요. 네. 자, 보시면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노란 이 부분을 누르게 되는데요. 여기에 바로 엉덩이로 가는 신경이 있는 거예요. 아, 그 자리군요, 바로. 그렇죠. 근데 척추의 신경 뿌리들은 어떤 건 사타구니로 가고 어떤 건 정강이로 가고 어떤 건 발바닥으로 가는데요. 여기 시작하는 부위는 대부분 엉덩이로 가요. 그래서 엉덩이가 아프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인대와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 통증이 오기도 하고 혹은 경미하게 오거나 아니면 시작 자체를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 엉덩이에 관련된 신경을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엉덩이 통증이 제일 먼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디스크로 인해서도 이렇게 엉덩이 통증이 이제 잘 유발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이런 허리 통증 때문에 엉덩이가 아프다라고 이제 좀 원인이 밝혀졌다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치료법들이 있죠? 치료법들은 이제 많이들 아시는 치료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약물부터 시작해서 뭐 또 시술도 있고요, 수술도 있고 네. 다양한데 사실은 이제 척추 질환으로 진단이 되면 허리 디스크가 되었든 간에 협착증이 되었든 간에 가능하다면 비수술적인 치료부터 가능하다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잠깐 엉덩이가 아프신 분들은 약 며칠 먹고 쉬면 좋아지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방송을 시청하시거나 혹은 또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네. 또 불안한 마음이 맞아요.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그 1단계 치료보다는 이제 2단계의 치료에 관심을 아마 기울이게 될 거예요. 네.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단계별 치료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제 1단계는 뭐 익히 다들 아시는 약물과 주사 그리고 물리치료 등이 되겠죠. 근데 이제 통증이 아까 전에 엉덩이가 아픈 이유가 그 신경 뿌리를 자극하고 그 신경 뿌리를 건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건드리게 되는 것이 이제 디스크라든지 두꺼워진 인대뼈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염증이 제일 첫 번째예요. 네. 그래서 그 염증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1단계에서는 소염제도 먹고 우리가 말하는 주사 치료라고 하잖아요.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신경 차단술이나 프롤로 주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염증을 관리하는 주사예요. 근데 이런 걸 제때 관리를 못하거나 초기에 시술을 하지 못하거나 해서 잘 못 잡게 되면 이 염증이 쌓여서 굳은 살이 돼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는 허리 디스크가 누가 있었겠어요. 협착증도 아무도 없었죠. 근데 이게 염증 관리가 안 되니까 두꺼워지면서 굳은 살이 생겨서 신경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매끄럽지 못한 디스크와 이 협착증은 어떠한 결과를 하냐면 일상생활에서도 특별히 무리한 게 없어도 이 굳은 살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염증이 원인이 된 굳은 살은 우리가 MR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 굳은 살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거해야죠. 맞습니다. 네.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 제거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늘은 이제 2단계에 해당되는 내시경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단계별 치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도록 할게요. 자, 줄여보시면은 2단계에서 우리가 내시경 치료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3단계는 이제 수술이라고 말하는 네. 이제 아무도 잘 하고 싶지 않은 현미경 수술, 감압술, 또 고정술이 해당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내시경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제 그 수술적인 치료이기는 한데 아주 최소 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절개 범위가 거의 없어서 척추의 구조물을 보존시키면서 원인을 제거시킬 수 있는 채소 침습 수술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별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셨고요. 비수술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설명을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치료 원리와 방법을 또 영상으로 준비해 오셨다고 하거든요.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등이 보이시는 네. 거고요. 1cm 정도의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시경을 삽입하게 됩니다. 네, 이제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맞습니다. 예. 컴퓨터 그래픽이고요. 지금 이제 슬리브라고 하는 내시경 보조 장치가 들어간 상태고 네. 이제 내시경이 들어간 거예요. 약간 이제 어떤 분들 총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네요. 한 손으로 잡는 내시경이기 때문에 저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지금 척추의 뒷부분에 들어가서 후궁이라고 하는 뼈와 뼈 사이에 구멍을 넓혀주고 있는 거고요. 저렇게 넓혀주는 거를 우리가 신경공 확장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관을 집어넣어서 노란 색깔의 황색 인대라고 하는 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딱딱해졌다는 말씀이시죠? 맞아. 예. 황색 인대라고 하는 게 바로요. 협착증의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황색 인대 제거술은 현미경을 통해서 절개해서 하는데 이거는 구멍을 통해서 그냥 황색 인대를 비절개로 피부만 절개하고 꺼낼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터진 디스크라든지 단단한 디스크가 있으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디스크를 직접 확인하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를 제거해 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디스크 제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PSLD 척추 내시경은 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척추에 대한 시술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황색 인대 제거술도 거기 주로 나오고 추간공 확장술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또 뭐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각각 다른 기구들을 사용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PSAD라고 하는 균일화된 이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직접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시술을 통해서 맞습니다. 예. 그게 바로 PSAD 척추 내시경이에요. 원래는 절개를 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그쵸. 이제 광학 기술의 발전과 네. 수술 기법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PSAD 내시경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PSAD 척추 내시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이 이제 2단계에 해당하는 치료법, 내시경 치료법 중에 하나였고 이제 3단계는 이제 수술이거든요. 근데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술이라는 거는 가장 큰 게 이제 나사로 고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저도 환자 진료를 하면서 이 고정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는 대부분을 다 나사목 고정술을 하고 있어요. 나사목 고정술이 꼭 필요한 거는 척추가 변형된 곳이거나 네. 아니면 흔들림증이 있을 때예요. 흔들거리게 되면은 척추가 어긋나기 때문에 그리고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어려워서 고정술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도 보시면 항상 우리 선생님들한테 오실 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본 저거를 해달라. 네. 왜냐면 난 저걸로 나을 것 같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몸은. 네. 한 가지 시술 방법으로 모든 병을 나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PSAD 척추 내시경은 대부분의 범위에 감압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받고 진단 후에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1, 2, 3단계 치료법 중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PSLD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PSAD 척추 내시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 척추 내시경 하는 사진이에요.
사진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손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예, 제 손인데 원장님 손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가운데 있는 내시경의 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이 가실 거예요. 내시경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손가락만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SAD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검색창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영어 사전에 나와요. 네, 그래서 그 P라고 하는 게 percutaneous라는 뜻인데 네. 바로 경피적이라는 뜻이에요. 네. 말이 어렵죠. 네. 무슨 말이냐면 피부만 절개한다는 뜻이에요. 아, 예. 예, 우리가 뭐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콘크리트 시술이라고도 하는 그런 시술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경피적 시술이거든요. 바로 PSAD의 P는 경피적 시술이라는 뜻이고요. 그 안으로 척추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병변을 제거한다는 것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이 발전을 해서 지금은 4K 화질 정도 되는 고해상도의 초소형 카메라에 넣어서 직접 병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황색인대라든지 디스크라든지 또 좁아진 추간공을 넓혀주는 네.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최소 침습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흉터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 그림 볼게요. 네. 어.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1개월 경과됐을 때 사진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제가 자를 두었잖아요. 네. 1cm가 안 되고 이제 흉터 관리를 이후에 잘 해주면은 피부의 결과 섞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제 1cm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시경의 제조사들마다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8.5mm도 있고 7mm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원장님 다른 데서는 1cm가 아니라 뭐 8mm, 7mm 하는데 다 같은 네. 말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1cm 미만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상처의 크기가 중요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침습 정도가 적을수록 아까 우리 서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 침습일수록 환자가 수술이 끝난 다음에 회복 속도가 빨라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럼요. 예, 예. 합병증도 적어지고요. 요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교과서에도 실리는 그래프인데 모든 수술은 침습 범위에 따라서 이게 적을수록 이 회복 기간이 합병증이 적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침습 범위가 높아지면 길어지면 그동안 오래 입원하고 그렇죠. 합병증의 기간도 길어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네. 되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PSLD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다를 수 있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김병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엉덩이 통증 때문에 힘든 분들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59세 남성분이시고요.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오래 앉아있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엉덩이가 아픈데 왜 그런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척추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척추 질환은 의심해봐야 되고요. 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제 골반에서 생길 수 있는 힘줄염도 생각보다 증상을 많이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힘줄이라는 게 있으면 그 힘줄이 딱딱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척추 질환이 빈도로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앉아 있다가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뭐겠어요? 움직일 때. 그렇죠. 그때 허리가 움직이죠. 그러면 척추 질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2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병원을 꼭 내원하셔야 되고 검사를 통해서 어떤 상태인지 꼭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 질환에 문제가 없는지 척추 질환은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검사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접수 상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대 여성분께서 이런 사연 남겨주셨네요. 골반과 엉덩이 위쪽이 아파서 오래 서 있거나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요라고 남겨주셨네요. 아, 이분도 일상생활이 좀 힘드셨겠어요. 네, 예. 맞아요. 이제 60세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젊으신데요.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드시는 거죠. 네네. 아직은 젊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60세를 노인으로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안 하죠. 근데 이제 남들보다 빨리 늙게 되면 그래서 이 나이대가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어요.
예, 이분들은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굉장히 30, 40대처럼 젊고 어떤 분은 누가 봐도 70, 80대로 보이거든요. 네. 이제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고 이러면 척추의 축이 틀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 그래서 예.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네. 축이 틀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축이 틀어지게 되면은 틀어진 축을 따라서 디스크라든지 또 무릎 관절도 편마모가 와요. 자동차랑 비슷해요. 자동차도 우리가 차축이 틀어지면 그 얼라이먼트가 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타이어가 이게 편마모 오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두라 운동화 한번 봐보세요. 한쪽이 더 많이 닳는지. 그러면 내가 보행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서진 아나운서도 지금 구두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이런 것도 하나의 자가 체크법 중 하나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척추 축이 틀어졌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엑스레이 검사도 한번 반드시 받아보시고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70대 어머님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엉치의 짜릿함과 동시에 저림 증상이 있고 가끔 다리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건지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다리 힘이 빠지는 건 좀 좋지 않은 사인이죠. 네, 예. 맞습니다. 여기 면허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서진 아나운서는. 정말 딱 맞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이게 진짜 마비가 왔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떠냐면 정말 진짜 마비는 말 그대로 다리에 힘이 빠져서 발목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렇게 발목이 이게 발목이라면 이렇게 오세요. 예, 이렇게 와서 잘 안 까딱까딱만 겨우 하는 정도예요. 네. 이건 진짜 마비예요. 근데 이제 걷다가 다리가 저리면서 갑자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주저앉는다는 얘기 주저앉죠. 네, 맞아요. 예. 그랬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걸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넓은 의미로는 마비는 맞아요. 네. 그리고 좀 어려운 말로 간헐적 파행이라는 말도 하는데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이걸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돌아오는 순간적인 마비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진짜 못 돌아오는 마비가 와요. 무섭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증을 나쁜 것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통증은 뭐냐면 경고등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계라든지 자동차 등에서 알람 소리가 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몸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다리에 힘이 싹 빠지면서 이렇게 주저앉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주 땡땡땡땡땡 하고 세게 울리는 알람이에요. 이건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병원에 반드시 가셔야 되고 MRI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MRI 검사까지 꼭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실시간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연세 네. 어떻게 되세요? 65입니다. 네, 65세시고 지금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지 저희 김병원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병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편한 증상 무엇이든지 오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그 4년 전에 네네.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그 시술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3년 전에 협착증으로 인해서 풍선 확장 시술을 받았어요. 네. 근데 요즘 계속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네. 아무리 그 방석같이 두껍게 앉아 있어도 엉덩이 양쪽이 엄청 아프고 꽁지뼈가 막 이렇게 아파가지고 예. 제대로 누워서 잠을 못 자요. 아, 굉장히 심해졌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병원에 가서 처음에는 다시 한번 이제 MRI를 찍었어요 또. 네네. 그랬더니 약간의 디스크가 다시 또 있다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네. 주사 그 약물 그 주사라고 하는데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 네. 네네. 그걸 맞고 나면 한 2, 3일은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2, 3일 지나면 도로 마찬가지인데 네. 그 비용이 만만치 못하고 오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맞습니다. 네. 지금 못하고 있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너무 아프고 맞아요. 네. 계단을 올라가면 딱 장단지가 땡기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네. 어떤지 한번 좀 원장님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이거 너무 전형적인 증상이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치료를 받았던 이 과거력도 이게 우리 척추 시술의 그동안 방송 등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거 다 받아보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게 염증이다 보니까 이 염증에 대한 치료를 했던 게 이제 시술이에요. 네. 예, 그래서 주사도 스테로이드가 강력한 항염, 소염 작용을 가지니까 이 염증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증이 줄어들면서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 염증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염증을 사라지게 하는 것만으로는. 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이제 디스크라든지 두꺼워진 인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굳은 살처럼 만들어서 신경을 건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이게 비대면으로 전화로 상담을 하는 거지만 내시경으로 그 원인이 제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제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시술이라고 하는 거랑 수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성이고요. 현재 시술에 대한 감성은 그건 해봤자 소용이 없다예요. 예, 돈만 쓰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 어차피 또 하더라. 이게 또 시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도의 단계에서는 이제 제가 내시경은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절개를 하던 거를 구멍만 뚫어서 원인을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네. 반드시 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네. 지금 병력으로 봤을 때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PSAD라고 하는 건 의사들이 모두 통용되는 단어예요. 사전에도 나오고 의학적으로도 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내시경 치료를 했을 때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적절한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명을 내려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세요? 올해 80세입니다. 네, 80 되셨고 지금 목소리는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은데 네. 허리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증상을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김병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요. 아닙니다. 네. 저는 지금 나이가 83세도 되고 80세도 되고 주민등록상에는 80세로 돼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 많죠. 예, 네. 지금 현 나이는 83세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100세까지 건강하게 가셔야죠. 자, 아프거나 그런데- 힘든 점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딴 게 아니고요. 네. 이제 허리가 조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통증병원을 다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허리에서 타고 내려오는 거 다리라는데 다 같은 다리인데 이상하게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 다리만이 조금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무릎이 아프다는 얘기죠? 예, 무릎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치료를 하는 중인데 네네. 아래 지금 한 열흘쯤 됐을까 근데 이제 일어나서 걸으면은 한참을 걸어요. 그런데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려면은 이 오른쪽 대퇴부 저 항문 쪽 가까이 뼈가 어떻게 보면 시큰하면서 아, 이렇게 네. 주저앉을 것 같아요. 주저앉을 것 같군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침을 주사를 맞아봤는데 네네. 주사를 맞고 나니까는 또 한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편해지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혼자 사는 백성인데 네네. 예.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게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도 가려면 걸음이 얼른 안 되고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삐끗하면 오른쪽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아, 네네. 넘어질 것 같아서 뭐를 이렇게 짚고서는 저기 하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예. 어머니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제가 어머니 첫 번째로 이제 이거 전에 제일 먼저 당부드릴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걸 꼭 예.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실 때 집에 보행기라든지요 이런 게 있으면요. 예. 짚고 가실 수 있는 걸 꼭 준비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넘어지세요. 아. 넘어지면 이제는 우리 이 얘기 할 수가 없고요. 다른 얘기 해야 돼요. 뭐 척추의 악박골절, 청골골절, 대퇴골두골절. 대부분 노인들이 넘어지는 곳이 다 집안이에요. 다 화장실이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통증이 있어서 걸음이 힘들 때 정말 잘 넘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자를 두든 보행기를 두든 꼭 짚고 가실 수 있는 안정장치를 이렇게 가족들하고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걸 제가 첫 번째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대답을 해드릴게요. 예. 가능성은 이제 물론 MRI 찍은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도 안 보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얼굴도 안 본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네. 지금 이제 들어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퇴행성 디스크하고 협착증이에요. 두 가지 다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개 다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오전에 일어날 때 이게 힘들어지거나 누워있다가 힘들어지냐면요. 젊었을 때는 디스크가 두꺼워요. 그리고 주위의 근육과 인대도 수분도 많고 튼튼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의 수분이 다 없어지고 주위의 근육인데도 없어지니까 이게 아침에는 이게 다 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디스크의 힘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무런 운동도 안 해도 오전에 빨딱빨딱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어린 아이들이에요. 맞아요. 네. 애들은 잠만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그냥 버떡버떡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아구아구 소리가 나는 거고 30, 40대 특히 40대 들어가면서부터 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네. 20대도 잘 일어나거든요. 예,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 디스크와 그 주위의 근육인대가 퇴행을 하면서 수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오후에는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고 나면은 혈류도 막 증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개선이 돼서 네. 또 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우선은 체크업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랑 퇴행성 디스크와 협착이 같이 동반된 추간공 협착증 같은 좀 치료가 필요한 병이 있는지도 체크는 해보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빠르게 증상을 완화하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 약을 받으신 다음에 저녁 때 자기 전에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오전까지 지속성이 좀 있고요.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약을 서방정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지속 시간이 긴 약물이거든요. 그런 게 안정적이고 고령에서는 그런 형태로 약물을 처방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물리치료를 꾸준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네. 왜냐하면 물리치료는 혈류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약을 먹어도
유효 농도에 잘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또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점도 꼭 기억해 두시고 대면 진료는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요, 어머니. 병원 가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또 병원 가갖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가보시고요.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당부해드렸던 건 꼭 잊지 마세요.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건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좋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잘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내용 짚어주셨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저희 김병 원장님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PSLD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치료 범위가 또 궁금해집니다. 그림 보면서 좀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네,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PSAD 척추 내시경이라고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 PSAD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찾으셔도 영어 사전에 나오는 정식적인 용어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내시경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걸로 기존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내용의 시술들을 다 가능케 한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번호를 우리가 1, 2, 3번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네. 첫 번째가 황색인대 제거술이죠. 네. 이제 척추협착증의 원인이 황색인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세 현미경 등을 통해서 절개해서 제거하는 수술이 황색인대 제거술이에요. 근데 요거를 절개를 1cm 미만으로 해서 근육과 인대는 비절개로 경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게 바로 PSAD 황색인대 제거술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두 번째는 디스크 제거술이죠. 디스크도 제거가 가능하네요. 그렇죠. 네. 디스크 제거술은 원래 내시경에서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내시경으로는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왜? 레이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기구가 작은 게 들어가가 못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PSAD 내시경부터는 크기가 8mm에서 1cm 사이까지 커지면서 네. 수술 기구가 발전을 해서 현미경하에 진행하는 디스크 제거술과 동일하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추간공 확장술입니다. 네. 추간공 확장술은 이제 추간공이라고 하는 곳에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생기면 아주 굉장히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유압술이 필요한 병의 가장 큰 순이고요. 이것도 우리가 추간공 성형술이라고도 읽혀졌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비수술 치료예요. 하지만 PSAD 내시경을 통해서는 추간공을 직접 다이아몬드 드릴 등을 통해서 깎아내서 그 추간공 인대와 디스크를 제거해서 실제로 넓혀줄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PSAD 척추 내시경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은 병의 원인을 직접 확인하고 제거하는 채소 침습 수술이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PSLD 척추 내시경 치료 범위 살펴봤고요.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내시경 치료를 받았을 때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PSAD 척추 내시경은 이게 이제 간단한 수술이거든요. 예, 보통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고 부분 마취 하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상처가 1cm 미만이기 때문에 수혈이라든지 그런 걱정은 거의 없죠. 당연히 일어나지는 않고요. 이제 이러한 경우에 고령이라든지 연세가 있으시거나 내과적인 합병증이 있는 분들한테도 안전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환자들이 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냐면은 척추라는 건 사실은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하는 건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네. 수술 비수술 하면 당연히 비수술 해야 돼요. 예. 주사로 나을 수 있다면 주사 치료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오늘 시청자 상담 중에도 우리가 나왔잖아요. 주사 치료의 비용이 만만치 않다. 네. 시술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존의 시술 방법으로 잘 나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반복적으로 했는데 효과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보존적 비수술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될 때, 그리고 다양한 시술로 효과가 없을 때, 이때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통증의 원인이 직접 신경을 압박하고 있을 때. 제가 이걸 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PSAD 척추 내시경은 우리가 카테터 시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원인을 분명히 MRI에서 보고 들어갑니다. 네. 근데 디스크가 그냥 살짝 나오거나 찢어진 정도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 성형술이라든지요,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또 혹은 옆에 옆집 아저씨를 보거나 옆집 아주머니를 보고 올 때는 저 사람이랑 똑같은 걸 해달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하지만 만약에 약간 찢어진 거는 손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약물 주사로 안 될 때는 그냥 익히 알고 있는 수많은 카테터 시술 등을 통해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없는 거고요. 분명히 무언가 신경 뿌리를 누르고 있을 때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또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한다고 하면 이 척추 수술은 다 보형물을 넣는 걸 떠올리거든요. 나사를 받거나 핀을 받거나 네. 이런 건데 이런 거 이제 원치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혹은 이제 이러한 수술을 할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때에도 이제 내시경 치료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유압술을 하고 난 다음에 몇 군데 나빠지는 분들을 그 부분만 제거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치료 자체가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바로 당일부터 걸어 다니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 직후부터 걸어 다니고 일상생활 다 하고 수술로 인한 통증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쁘고 빠른 회복이 필요하고 빨리 일상생활 복귀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PSLD 내시경 치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우도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치료 사례 한번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0세 남성분이시고요. 역시 왼쪽 엉덩이 통증이 있으셨네요. 그렇죠. 예. 엉덩이 통증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처음 시작이 엉덩이 통증이었잖아요. 맞아요. 오늘 그렇죠? 주제잖아요. 네. 그래서 엉덩이 통증으로 내원을 하셨던 네. 분이시고 보시면은 허리가 아프지는 않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다른 검사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허벅지 무릎 감각이 이상해지는 증상까지 생기면서 예,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네. MRI 보시면 지금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걸 알 수가 있죠. 볼록하네요. 네, 볼록하죠. 네. 그래서 딱 보면은 이제 내시경 화면인데 네. 터진 디스크를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네. 네. 지금 보시면 치료 중에 터진 게 여기 눈앞에 보이시죠? 이 부분이 터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이는 이렇게 된 부분이 신경이고요. 이게 파열된 디스크 조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디스크를 꺼내주게 되는 거죠. 네. 이 안에 터진 것을 디스크를 꺼내주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신경을 누르고 있던 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신경이 풀어진 걸 알 수가 있죠. 네.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거라 보시면 네. 돼요. 자, 어떻게 이렇게 디스크만 선택적으로 제거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영상 준비해봤거든요.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VCR 영상 지금 방금 캡처 화면을 보시는 건데요. 저렇게 터진 조각을 잡아서 어우, 속이 다 꺼내주는 시원하네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안쪽에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터진 디스크를 꺼내주게 되고요. 네. 수술 기구 중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 확인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남아있는 조각이 있는지 다 훑어보고 나오는 거죠. 예. 조각이 없는 걸 알게 되고 보면은 디스크가 터진 부분이 약간 빨갛게 돼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디스크가 터지면서 멍이 든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저리고 감각이 이상해졌던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신경 뿌리를 누르게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PSAD 척추 내시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치료 후의 모습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네, MRI 통해서 한번 또 설명을 네.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터진 디스크가 제거가 돼서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확대를 해서 좀 볼게요.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 까맣게 된 부분 이게 바로 터진 디스크예요. 여기가 정상적인 디스크인 거고 터져서 흘러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었죠. 위에 디스크들은 깨끗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아래 거는 살짝 튀어나온 그러네요. 거예요. 이 살짝 튀어나온 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심하게 터져서 흘러 내려온 경우에 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 났더니 이렇게 사라진 것이죠. 지금 여기가 바로 구멍을 뚫어서 이 기구가 들어가서 내시경이 들어가서 제거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스크가 파열돼 가지고 수차례 치료를 하셨고 신경 주사도 맞고 호전이 없어서 내시경 치료까지 결정하게 된 그런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빠르게 전화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59세입니다. 네, 59세시고 어떤 네. 증상들이 있으신지 김병 원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무거운 그 짐을 들다가 네네. 허리가 상당히 아팠어요. 네네. 순간적으로 뭐가 튀어나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랬군요. 네. 예, 그 뒤로 이제 통증이 상당히 심해갖고, 분당하고 용인 쪽에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봤더니 네네.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긋난 거죠. 네. 예,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은 허리를 피지 못할 정도로 양쪽 그 엉덩이 뒤쪽으로 해서 발꿈치 데까지 저려서 예, 허리 자체를 펼 수가 없어요. 전방전이증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시술할 단계는 아니고 주사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주사를 한 2번을 했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디스크의 상태가 양호한 거죠. 네. 예, 그 MRI 찍은 상태도 이제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네네. 그런데 그 주사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직 전혀 그 효과가 통증이- 없군요. 예, 효과가 네. 없어요. 약도 먹고 그랬는데도. 주사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네.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냥 엎드려서 그 시암이라는 컴퓨터 영상 보면서 허리에 뭐 대여섯 대 맞기 때문에 다 같아 보이지만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단계의 치료를 희망하게 되면은 만일에 이게 MRI 영상이 중요한데요. 뭐 톡 튀어나온 정도나 살짝 이렇게 누르고 있는 정도면은 척추 내시경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이제 그 디스크 자체의 근본적인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카테터 시술 같은 거,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치료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사로는 염증을 없애기에는 너무 염증의 양이 많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직접 봤더니 MRI가 상당히 많이 누른다. 혹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그 누르는 걸 제거해야 되겠죠. 네. 누르는 게 황색인데면 황색인데 제거술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디스크라면 디스크를 제거하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치료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벌써 좀 마칠 시간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를 다 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시간이 짧게 흘러갔네요. 다음에 가능하다면 2번 연속으로 한번 해서 여러분들께 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꼭 알아두셔야 될 거를 제가 2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시술의 방법을 결정하는 거는 본인의 통증이 기준입니다. 네. 이게 모든 시술 수술은 다 안 아프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방적으로 하는 시술 수술은 절대 없습니다. 네.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네. 내가 통증이 심하다면 단계별로 하나씩, 그리고 어떠한 치료를 시간과 비용적 문제까지 디테일하게 상담해 줄 수 있는 의사하고 그런 부분을 의논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째는 바로 운동과 관리입니다.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은 한 가지 이벤트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가 쌓여서 생긴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바른 자세로 척추 위생에 신경을 쓰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엉덩이 통증을 치료하는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병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